네, 안녕하세요. 솔루션즈 아키텍트 정연아입니다. 오늘 온라인 아날리틱스 시리즈를 통해서 아마도 데이터 레이크나 또는 데이터 분석, 데이터 웨어하우스 등에 대해서 많은 또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 팩토리라는 저희가 실제로 구축한 사례를 통해서 이제 AWS 데이터 레이크 환경에서의 분석 플랫폼 구축 구성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내용은 이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제가 AWS의 데이터 레이크 환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의 사례에 대해서 공유를 드릴 텐데요. 저희가 크게 이제 두 가지 요건이 있었는데 그 요건에 따라서 나누어서 차례대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해드린 부분에 대해서 서머리하고 세션을 마칠 그러한 진행 상황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션을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앞에 세션에서도 들으셨겠지만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데이터 레이크는 여러 소스의 데이터들을 이제 하나의 저장소로 수집을 하고 또 저장해주고 관리해주는 아키텍처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통해서 뭔가 원본 데이터를 손쉽게 관리를 하시면서도 얘네들을 좀 빠르고 이제 체계적으로 다른 서비스들이랑 이제 붙여서 분석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레드시프트를 통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성하겠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S3의 데이터를 바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또 다양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오늘 구축 사례를 통해서 좀 이러한 기능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스마트 팩토리 구현 사례는요, 저희가 이제 2020년 AWS 서울 서밋을 위해서 저희 SA팀에서 이제 직접 터크코리아의 공정 장비를 바탕으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을 했던 사례입니다. 저희가 그 스마트 팩토리의 그 공정을 계속 돌리면서 그 공정에서 발생을 하는 모든 생산 데이터나 또는 센서 데이터 같은 것들을 전부 저희 AWS 환경으로 수집하고 또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구성을 했는데요. 한번 아키텍처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석에서는 크게 저희가 세 가지 분석 요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수집되는 센서 데이터 스트림이 막 있을 텐데 거기에서 수집이 될 때 이상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딱 감지를 해서 얘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보내줄 수 있는 실시간 이상치 감지 서비스 요건이 있었고요. 이제 두 번째가 장비의 센서 데이터랑 또 그 밖에서 리테일 업체나 이런 데서 오는 생산 데이터 같은 것들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딱 구축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산 보고서나 매출 보고서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는 BI 대시보드에 대한 요건이 있었고, 또 마지막으로 현재 공정에 장애가 날 확률을 딱 실시간으로 예측을 할 수 있는 예지정비 모델 서비스 등에 대한 요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요건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 요건의 특징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실시간성과 배치성 이렇게 두 가지로 분석 파트를 나누어서 개발을 하였는데요. 우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S3를 데이터 레이크로 저희가 구성을 해서 모든 데이터들이 수집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요. 이것을 기준으로 이제 노란색 아이콘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실시간성 요건들을 구현하기 위한 아키텍처, 그리고 남색 부분이 저희가 이제 BI 대시보드라든지 DW 구축에 대해서 이제 대시보드를 구축하기 위한 요건을 구축하기 위한 아키텍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분석 요건에 따라서 별도 자원으로 이제 두 가지 레이어를 나누어서 분석 환경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우선 실시간 이상치 모니터링이라든지 또는 예지 정비를 구현을 해서 실시간으로 알려준다. 이런 것들의 분석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딱 현재 시점의 상태에 대해서 뭔가 확률을 계산을 해준다든지 알림을 보내준다든지 이런 식의 분석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실시간 분석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로그나 센서 데이터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시간으로 수집이 되고 또 분석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키네시스라고 하는 AWS 서비스를 통해서 수집과 분석을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동시에 이제 S3 데이터 레이크로 원본 데이터들이랑 분석 결과 데이터들을 함께 다 저장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S3 데이터 레이크에 저희가 실시간 공정 데이터가 저장이 되게 되고 뭐 분석 결과 데이터도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저희가 뭐 ERP나 뭐 리테일 업체들에서 오는 생산 데이터들도 여기 S3 데이터 레이크에 함께 저장이 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데이터 레이크 S3에 중앙 집중적으로 데이터들이 다 모이게 되는데요. 이 데이터들은 추후에 뭔가 실시간 분석에서 머신러닝 모델을 구현을 하는데도 다시 사용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릴 배치성 분석에서도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S3 데이터 레이크라는 것을 중심에 두고 여러 분석 서비스들이 이렇게 빨대처럼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이제 배치성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레드시프트를 통해서 웨어하우스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 S3에 모여진 데이터들 중에서 뭔가 필요한 데이터를 ETL 처리를 해서 레드시프트로 모으기도 했고요. 그리고 S3에 있는 데이터를 바로 레드시프트 스펙트럼으로 쿼리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두 가지 분석 레이어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데이터 웨어하우스 부분, 시각화 대시보드를 만드는 분석 파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시각화 대시보드는 저희가 뭔가 생산 데이터를 통한 비즈니스 현황이라든지 또는 공장의 이제 공정 현황 같은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DW로 분석을 하고 이제 BI 리포트로 시각화해서 보고자 하는 것이 이제 저희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S3에 모여진 히스토리 데이터나 뭐 실시간 공정 데이터나 뭐 생산 데이터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최대한 뭔가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자 했고요. 이제 ETL 서비스인 글루를 통해서 저희 데이터 웨어하우스 역할을 해줄 레드시프트에다가 데이터를 예쁘게 변환을 해서 로딩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레드시프트에서 분석을 수행을 한 다음에 저희가 BI 서비스인 저희 퀵사이트 서비스를 통해서 이것들을 시각화해 주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제 구축할 때에 저희 모든 데이터 사이즈가 총 20TB였어요. 굉장히 큰 사이즈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S3 데이터 레이크 영역에 많은 데이터들이, 대부분의 데이터들이 적재가 되어져 있었고요. 저희가 이것들을 전부 다 레드시프트로 적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최근 6개월치의 데이터만 참조를 해서 레드시프트로의 ETL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ETL된 결과가 여기 PT에 보이시는 것처럼 레드시프트 클러스터의 400GB의 사이즈가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이제 S3 데이터 레이크 영역에 있는 18TB의 데이터들은 저희가 뭔가 쿼터 분석 또는 뭐 연간 분석 작업 시에 사용을 하거나 또는 뭐 에드옥 분석 시에도 물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두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클러스터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해당 데이터 사이즈를 기반으로 좀 비용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좀 작은 사이즈의 노드를 선택을 하였고요. 그리고 데이터나 뭐 CPU 리소스 같은 것들을 계산을 해서 총 3개의 노드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보면 레드시프트가 하루 종일 같은 일을 같은 강도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워크로드 패턴을 미리 좀 계산을 해서 그 패턴에 따라서 자동으로 노드가 뭔가 확장이 되었다가 또 축소가 되었다가 이렇게 유연하게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 또한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이런 식으로 현재는 구성을 해두었지만 데이터 사이즈가 계속해서 월별로 1TB 정도씩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기 때문에 저희가 추후에는 저희 레드시프트 RA3 노드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ETL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ETL 부분에서는 글루 서비스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S3에 적재가 된 모든 데이터들 중에서 이제 레드시프트에 필요한 부분을 적재를 하였는데요. 이제 레드시프트에서 분석에 필요한 적합한 팩트 테이블 형태로 ETL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파이썬으로 쉘 스크립트를 구성을 해주었고요. 이 쉘 스크립트를 바로 글루를 통해서 글루 스팍 환경에서 바로 처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글루는 뭐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서버리스 환경이에요. 그래서 서버리스 환경이기 때문에 ETL을 위해서 고객분들이 직접 인프라를 따로 만드실 필요가 없이 이제 AWS의 스팍 환경에서 해당 코드를 수행을 할 수가 있었고요. 저희도 이것을 통해서 바로 인프라 구성하지 않고 글루의 스팍 환경에서 바로 코드를 수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ETL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사실 그 ETL 잡들이 저희가 많은 부분들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관리해야 하는 측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ETL 잡들을 조정을 하고 뭔가 이 순서에 따라서 워크플로우를 작성하는 부분을 스텝 펑션이라고 하는 저희 서비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워크플로우를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고 구성하고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만든 이렇게 하나의 플로우를 뭔가 참고용으로 보여드리면 저희가 ODS에서 세일즈 팩트 테이블과 마케팅 팩트 테이블을 뽑아내는 그 각각의 ETL 작업들을 분기를 했고요. 이 작업들이 동시에 실행이 되도록 구성을 해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세일즈 팩트 테이블과 마케팅 팩트 테이블이 모두 다 만들어질 때까지 이제 기다렸다가 두 테이블이 모두 다 완성이 되게 되면 두 테이블들을 조인을 해서 하나의 서머리 테이블로 만들도록 이제 워크플로우를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워크플로우를 구성을 해도 뭔가 중간에 특정 ETL 작업이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폴백을 취할 것인지도 이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개의 ETL 프로세스들을 이렇게 스텝 펑션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전체 데이터가 사실 20TB라는 굉장히 큰 크기의 데이터였기 때문에 이것들을 전부 다 레드시프트로 가지고 오는 대신 저희는 저희 데이터 레이크인 S3의 데이터를 이제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자. 그래서 레드시프트 스펙트럼을 좀 많이 활용을 하였는데요. 저희가 이제 6개월 이내의 데이터만 레드시프트에다가 적재를 하고 그걸 제외한 모든 데이터는 이제 S3 데이터 레이크 영역에 적재를 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때에 따라서는 그 쿼리를 하시는 분께서, 분석을 하시는 분께서 6개월 이내의 데이터랑 그 전의 데이터를 함께 쿼리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스키마 바인딩 뷰라는 것을 통해서 동일한 스키마로 레드시프트 안에 있는 테이블이랑 이제 S3에 있는 외부 테이블을 함께 뷰로 생성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분석가라든지 뭐 마케터 분이라든지 뭐 데이터 소비자 분들께서 자신들의 리포트에서 그 해당 뷰를 참고를 하시면 내 데이터가 S3에 있는지 또는 레드시프트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고 바로 모든 데이터를 조회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사용을 하실 때 이제 최적의 성능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산출했던 두 가지 포인트를 함께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S3 데이터와 저희가 레드시프트 상의 팩트 테이블들을 같이 사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레드시프트 내부의 팩트 테이블과 이제 외부의 팩트 테이블을 한꺼번에 조인을 하려고 하면요. 이제 외부 테이블들이 우선 레드시프트 클러스터에 함께 다 올라가서 조인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좀 레드시프트 스펙트럼 플릿의 고성능 노드를 최대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레드시프트 스펙트럼 상에서 뭔가 조인을 하려고 하시는 팩트 테이블들을 우선 어그리게이션 처리를 해서 스테이징 테이블을 생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인을 걸어주시면 뭔가 어느 정도 정제된 좀 작은 사이즈의 스테이징 테이블들만 레드시프트 클러스터로 딱 서빙이 돼서 조인이 되기 때문에
컴퓨팅 리소스 사용량을 이제 많이 줄이실 수 있고요. 부가적으로 쿼리 속도 또한 굉장히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ETL과 리포트들이 이제 계속해서 참고하는 집계 결과 쿼리문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는 그 부분을 이제 Materialized View라는 것으로 생성을 했습니다. 이제 Materialized View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새로 나온 따끈따끈한 신기능인데요. 집계 쿼리 결과를 인터널 디스크에다가 이제 캐싱을 시켜두고 변경사항을 증분식으로 딱 반영을 해서 쿼리할 때마다 뭔가 새롭게 이 뷰를 만드실 필요가 없이 빠른 성능으로 데이터 쿼리를 수행을 하실 수가 있는 특징을 가진 기능입니다. 이것들을 향후에 뭔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성능적인 측면에서 많은 만족도를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워크로드가 일정치가 않다 보니까 워크로드에 맞추어서 좀 유연하게 다이나믹하게 리소스를 스케일 업하고 또 다운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두었습니다. 저희가 구성했던 레드시프트는 크게 3가지 워크로드를 소화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그 레드시프트에서 클러스터 크기를 이제 조정을 할 수 있는 엘라스틱 리사이징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딱 피크 타임인 ETL 배치를 실행하는 시간인 새벽 1시부터 6시까지에는 노드 수를 최대로 늘려가지고 이제 좀 대량 데이터를 빠르게 변환하고 또 집계할 수 있도록 리소스를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좀 비교적 가벼운 리포트 쿼리가 주로 실행이 되는 데이타임,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에서는 클러스터 사이즈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이제 비용을 저희가 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 시간 이후부터는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를 타 시스템으로 전송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도 좀 일정 수준 이상의 리소스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에는 저희가 노드 수를 2배로 늘리고 또 작업 종료 전까지 해당 사이즈를 유지할 수 있도록 스케줄링을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네, 워크로드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좀 장시간 리소스를 소비하는 쿼리를 위해서 좀 짧은 쿼리문들이 얘네들을 기다리지 않도록 WLM이라고 하는 자동 워크로드 관리를 많이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워크로드별로 또 사용자 그룹별로 이제 나누어서 크게 ETL 유저, BI 리포트용 유저, 분석 쿼리용 유저들을 각각 만들었고요. 유저 그룹들 간의 프라이어리티를 함께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쿼리들 중에서도 뭔가 일정 시간 이상 너무 많이 수행이 되거나 또는 CPU를 특정 포션 이상 얘가 차지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쿼리 프라이어리티를 조금 하위로 내릴 수 있도록 해주었고요. 만약에 레코드 수가 10만 개 이상인 너무 큰 쿼리를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쿼리가 1차적으로 바로 어보트가 되고 그 관리자에게 알람이 가도록 모니터링을 구성을 해두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시각화 대시보드를 구성을 하였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고객분들이 만약에 구성을 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자신들의 성능 지표를 시각화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운영 지표 같은 것들을 시각화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들을 주간 리포트 또는 월간 리포트 이런 형태로 주기적으로 뽑아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걸 보다 보니까 조금 딥다이브하게 그 그래프들을 더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좀 분석을 수행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도 그 퀵사이트를 통해서 바로바로 만들어내실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실시간 분석 요건에 따라서 구성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분석 요건 중에 하나가 이제 공정 중에 발생하는 조금 평소와 다른 패턴의 이상치 값들에 대해서 알림을 받도록 해달라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걸 위해서 저희는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인 키네시스 서비스를 활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IoT 서비스를 통해서 이미 공정 디바이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수많은 센서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이것을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어하우스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 S3, 그러니까 데이터 레이크 영역에다가 이렇게 적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서 키네시스 데이터 아날리틱스 서비스를 이제 좀 활용을 해 보았는데요. 해당 서비스는 키네시스에서 스트리밍 데이터를 뭔가 처리를 하고 있을 때 바로 쿼리문을 통해서 분석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 안에서 저희가 다양한 함수들을 사실 제공을 하고 있는데 쉽게 생각을 하면 단순하게 그냥 정상치 범위, 임계치를 벗어났을 때 알림을 보낼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조금 더 섬세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랜덤 포레스트라고 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 함수를 사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함수는 데이터가 조금 평소 패턴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라고 할 때 이게 다른 정도에 따라서 이제 이상 스코어 점수를 이렇게 추출을 해주는 그러한 알고리즘 함수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정상 패턴을 보일 때는 낮은 스코어 값이 나오게 되고요. 평소와 조금 다른 패턴일 때는 이상한데 하면서 조금 더 높은 스코어가 나오게 되고 많이 다른 패턴이다라고 한다면 더 높은 값의 이상 데이터 스코어가 나오게 되는 그러한 결과값을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보면서 일정 점수, 어느 정도 이상의 패턴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상의 스코어 값이 나왔을 때 이것을 저희 람다 서비스를 통해서 이 결과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보낼 수 있도록 구성을 해두었어요. 저희가 사실 이미 모니터링 어플리케이션을 사전에 좀 구성을 해두었기 때문에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사용자가 푸시 알림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여기 그림에는 안 나왔지만 저희가 람다 서비스를 저희 SNS, AWS SNS 서비스와도 연결을 해서 사용자의 메일로도 알림이 발송이 되도록 설정을 해뒀었습니다. 네, 왼쪽 화면이 이제 키네시스 아날리틱스 화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화면이 저희가 실제로 구성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파란색 선이 이제 센서 데이터 값이라고 한다면 여기 밑에 보이시는 빨간색 선이 이제 어노말리 스코어 값이고요. 매 초 센서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그 스코어 값을 계산하도록 구성을 해두었고 뭔가 평소와 다른 패턴을 보이면 이제 스코어 값이 확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민하게 모니터링을 할지에 따라서 알림을 받을 기준이 되는 스코어 값 같은 것들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스코어 값이 넘었을 때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상치 알림이 이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바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예지 정비 모델을 구현을 한 부분인데요. 저희 쪽을 예로 들면 저희는 이제 실린더의 장비가 뭔가 고장이 나서 좀 공정이 멈추기 전에 얘랑 연관된 다양한 센서 데이터에서 좀 전조 증상들이 발생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전조 증상들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미묘하고 또 사전에 정해놓은 또 정상 범위를 벗어나지도 않기 때문에 얘를 통해서 실린더의 고장을 예측하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것들을 예측해보자라는 것을 통해서 세이지메이커라는 AWS 머신러닝 서비스를 통해서 그 모델을 빌딩을 하였습니다. 네, 모델을 생성하기 전에 이제 S3에 수집이 된 다양한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앞에서 했던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도 글루 서비스를 통해서 S3에 수집이 된 센서 데이터들을 머신러닝 모델 트레이닝에 필요한 형태로 변환시키는 작업을 수행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글루에서 그냥 몇 번의 클릭만으로 ETL 코드 같은 것들을 자동으로 생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해당 데이터셋을 활용을 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린더가 정상일 때의 관련 센서 데이터 값들과 실린더가 고장일 때의 관련 센서 데이터 값들을 각각 예측값 0과 1로 라벨링 해두었어요. 머신러닝을 위해서 뭔가 저희가 별도의 인프라나 분석 환경 같은 것들을 구성을 할 필요가 없이 이제 세이지메이커의 주피터 노트북 환경에서 바로 작업을 수행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세이지메이커 또한 이제 고객분들이 딱 사용하신 자원만큼만 요금 청구가 되는 굉장히 편리한 머신러닝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그 세이지메이커에 내장이 된 XGBoost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새로운 센서 데이터 값들이 들어왔을 때
실린더 상태에 대한 예측값을 계산해낼 수 있도록 모델을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데이터가 과거 실린더가 고장일 때의 데이터의 경향, 그러니까 저희가 1로 라벨링해 두었던 데이터의 경향과 비슷해질수록 예측값은 1에 가까워지게 되는 이러한 모델을 완성하고 빌딩했습니다. 이렇게 빌딩된 모델은 저희 스토리지인 S3의 target.zip 파일로 디플로이 되게 되는데요. 이 target.zip 파일을 바로 로컬 디바이스에 인퍼런싱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실제로 이제 로컬 디바이스에다가 이 부분을 인퍼런싱을 했는데요. 그 로컬 디바이스에서 관측이 되는 실시간 센서 값들을 바탕으로 디바이스 내에서 바로 머신러닝 모델에 대한 예측값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뭔가 1에 가까운 값이 나올수록 고장이 뭔가 나타나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희 여기 사진에서처럼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관리자가 한번 체크를 하기를 이렇게 알려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현장에서 인퍼런싱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스마트 팩토리에서 분석 파트를 구현한 부분들에 대해서 쭉 공유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 부분을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모든 분석 데이터들은 실제로 데이터 레이크 역할을 수행을 해주는 S3에다가 수집을 했고요. 얘네들을 중심으로 이제 사용자분들의 다양한 분석 요건에 따라서 저희가 서로 다른 레이어의 다양한 분석 환경들을 손쉽게 구성을 했습니다. 실시간 레이어 또는 배치성 레이어 이런 것들을 나누어서 쉽게 구성을 했고요. 저희가 구성을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분석 플랫폼들을 만약에 구성을 하실 때 각자 회사들 안에 분석 요건을 바탕으로 더욱더 멋지고 또 효율적인 분석 플랫폼을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세션처럼 추가적인 교육을 원하시는 고객분들을 위해서 저희 AWS 트레이닝 팀에서 다양한 교육 과정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웹페이지에 방문을 하셔서 조금 자세한 내용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발표드린 내용 이외에도 저희가 그 추가적인 분석 관련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경우에는 분석 관련 기술 백서라든지 또는 전자책 이런 것들을 다채롭게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방문하셔가지고 다양한 자료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하고 또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설문 작성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의 피드백이 항상 저희가 이제 더 나은 세션을 만들기 위한 뭔가 원동력과 또 좋은 방향성이 되기 때문에 피드백 설문을 꼭 작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션은 여기서 마치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